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리뷰 영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주제는 바로 스팅어입니다. 네, 스팅어는 2017년에 출시해서 벌써 3년이 지나 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형 모델과 스팅어 신차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냐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1월에 출고받아 6개월 동안 9,000km를 타면서 느낀 2020년형 스팅어 2.0 모델의 시승기를 준비해봤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구매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실내 공간 부분은 많은 리뷰어분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팅어를 처음 탔을 때 했던 말이 차가 되게 크네요. 엄청. 나는 스팅어가 이렇게 큰 차인지 몰랐어. 네, 상당히 넓습니다. 좌우 공간도 상당히 넓지만 앞뒤 공간도 후륜 차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시트 설정 그대로 뒷열에 앉으면 이 정도의 무릎 공간이 남습니다. 게다가 뒷좌석 착자감 또한 상당히 괜찮아서 오히려 앞좌석보다 뒷좌석에 앉는 게 더 편한 것 같은 느낌? 정말로 진짜 편해요. 트렁크 공간 또한 상당히 넓습니다. 저는 촬영 때문에 무겁고 큰 장비들을 차에 실을 일이 많아서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스팅어를 타면서 트렁크 공간이 부족해서 답답하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팅어는 뒷자리 시트 폴딩이 돼서 트렁크 공간이 부족할 시 더 넓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폴딩을 사용해 본 적이 없을 만큼 꽤나 크고 넉넉한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높이가 좀 낮아서 마트에서 장을 보고 키가 좀 큰 박스를 트렁크에 실으면 이게 세이프티 트렁크라서 닫히다가 열려요, 다시. 그래서 높은 박스를 들 때는 안으로 깊숙이 집어넣으면 트렁크가 잘 닫히게 되는 나름대로의 노하우. 스팅어는 기아에서 K9과 같이 프리미엄 차량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에 걸맞게 실내 인테리어 또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분위기뿐만 아니라 내장재 또한 고급스러운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플라스틱을 사용한 곳은 거의 없고 대부분 알루미늄, 인조가죽, 우레탄, 하이그로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죽이 맞나? 아무튼 가죽 같은 느낌이에요. 천장도 일반 직물이 아닌 스웨드로 감싸져 있어 고급스럽고요. 심지어 플라스틱이 구성된 부분도 싼 티가 나지 않아요. 이 공조기 부분도 항공기 엔진을 모티브로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저한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디자인인데 많은 분들이 이게 벤츠를 따라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원형 송풍기 디자인은 페라리, 벤츠 말고도 사용하고 있는 차종들이 굉장히 많죠. 정말 극단적인 예로 예전에 마티즈가 원형 송풍기를 사용했었는데 이게 지금 벤츠 디자인과 얼핏 비슷해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벤츠가 마티즈를 베꼈냐?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원형 송풍기를 채택했다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네요. 다만 실내에서 아쉬운 점은 최근 신차에 적용되고 있는 풀 LCD 계기판과 프리미엄 세단에 걸맞지 않게 작은 크기의 내비게이션 화면, 경쟁 모델인 G70에는 적용되어 있지만 스팅어에선 빠진 퀼팅 시트, 그리고 예쁘긴 하지만 아직 독일 차들에 비하면 아쉬운 앰비언트 라이트 등이 있는데요, 수입차들 BMW나 벤츠를 보면 앰비언트 라이트 굉장히 신경 써서 많이 만들죠. 근데 현기차들은 이번에 소렌토도 그렇고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스팅어 2.0의 승차감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길이 울퉁불퉁하다던가 요철 같은 곳이나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다소 단단하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차가 경박하게 튄다든가 그런 느낌 전혀 없이 묵직하게 적당히 소프트하게 요철을 넘어가 줍니다. 1.7톤이 넘는 무거운 무게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프리미엄 해치백 세단이란 거 걸맞게 고급스럽고 묵직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차는 이제 퍼포먼스 패키지로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요, 18인치와 19인치 모두 타본 결과 휠의 무게가 무거운 19인치가 좀 더 승차감은 고급스럽습니다. 반면 18인치는 좀 더 경쾌하고 날렵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스팅어의 시트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운전석, 동등석 모두 4A 시트로 체형에 맞게 세팅이 가능한데요, 물론 이건 옵션입니다. 운전석의 경우는 허벅지 길이 조절까지 가능해서 장시간 운전을 해도 피곤하다고 느끼지 않을 만큼 아주 편안하게 운전이 가능했었습니다. 스팅어는 운전하는 재미가 상당합니다. 몇몇 리뷰를 보면은 스팅어는 GT카로 출시를 하다 보니까 승차감과 스포츠성을 둘 다 잡기에 노력하다 보니 이도 저도 아닌 차가 돼버렸다 라는 리뷰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이도 저도 아닌 게 맞고요, 좋게 말하면 다재다능한 차예요. 그만큼 데일리카로 사용해도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차가 스팅어고요, 또 가끔씩 펀드라이브로 와인딩을 한다던가 그래도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차가 또 스팅어입니다. 거기서 가속 페달을 살짝 밟
얇으면 뒤에서 밀어주는 가속감과 바닥에 착 달라붙어 가는 코너링의 느낌 또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차가 이렇게 소프트하냐 이렇게 까는 리뷰들도 몇 번 봐가지고 이게 뭐 차가 소프트하긴 하네 했는데, 오히려 고속에 가면은 단단하고 안정적이고 코너를 돌 때도 확확 돌려도 저는 오히려 생각보다 안정적이어서 굉장히 놀랐던, 코너를 돌 때 퍼포먼스 패키지에 들어있는 LSD 디퍼런셜 차동기어 장치의 개입으로 더욱더 안정적인 주행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일상 주행에서도 충분히 즐겁고 재미있게 운전을 즐길 수 있는 주행감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정말 재밌어요. 거기다가 코너링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만큼 고속에서 느껴지는 안정성 또한 상당히 좋은데요, 속도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180km 이상 달려도 고속 안정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30km를 달려도 한 30km로 달리는 느낌? 80km로 달리는 느낌. 거기에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핸들이 굉장히 기민해지고 묵직하게 조여줘서 더욱더 민첩하고 안정적인 고속주행이 가능해지는데요, 다들 스팅어 리뷰하면 많이 표현했던 말이 있잖아요. 이 차를 기아에서 만들었다고? 그 말이 과장이 아니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주행감이 좋았습니다. 저는 스팅어를 타기 전에 운전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물론 차가 이제 14년 된 똥차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차가 똥차다, 저는 사실 제 차에 불만은 없거든요, 고장나는 거 빼고는. 스팅어는 정말 운전을 항상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재밌는 차인 것 같습니다. 스팅어 2.0에서 가장 많이 말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출력 문제죠. 3.3에 비하면 출력이 상당히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제 차라서가 아니고 진짜로 2.0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행하면서 아쉽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차는 일단 풀옵션이라서 6초대를 기록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6.5초를 기록을 했네요. 사실 스팅어 2.0의 제로백은 재원상 6초죠. 6초까지는 안 나왔지만 무거운 옵션들을 다 뺀다면 6초 초반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스팅어 2.0의 가속력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물론 고급 이후 기준입니다. 일반 이후로는 7초대 나옵니다. 제가 차를 구매할 때 가장 많이 봤던 부분이 디자인 다음으로 소음 문제였어요. 왜냐면 차가 시끄러우면 주행할 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데 스팅어는 어떠냐? 스팅어는 조용한 차는 아닌데 조용한 차입니다. 스팅어는 스포츠 해치백 스타일의 세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부밍음이 유입이 됩니다.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못 느끼실 수도 있을 만한 사운드는 아니구나. 들리긴 들리는데 그렇게 크진 않다는 말이고요. 거기다가 엔진음 또한 좀 들어오는 편인데 엔진음이 유입이 되는데 들어오는 사운드가 싫지가 않아요. 경박하지가 않습니다. 방음을 거쳐서 들어오는 잘 다져진 사운드가 들어옵니다. 액티브 사운드까지 탁 버무려지면 실내에서 들리는 엔진 사운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감성. 이게 막 시끄럽다는 생각보다는 뭔가 내가 고급진 차를 타고 있구나 이런 느낌? 4기통밖에 안 되는데도 꽤나 괜찮은 엔진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주행시 방음 또한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2.0은 3.3과는 다르게 앞유리 윈드실드만 차음 글라스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음은 상당히 잘 되는 편입니다. (120km를) 달려도 풍절음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 아예 안 들어온다는 말은 아니고요, 살짝 들리는 수준? 그 정도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스팅어 2.0의 타이어는 퍼포먼스 패키지 적용 시 19인치 미쉐린 PS4 타이어가 들어가며 미적용 시 브리지스톤 포텐자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는데요. 퍼포먼스에 들어가는 미쉐린 PS4 타이어의 경우 폭이 250으로 광폭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퍼포먼스를 중시해서 그런지 노면을 많이 타는 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팅어 2.0의 방음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와, 차가 이렇게 조용하나? 100km로 달려도 풍절음이 거의 안 들어오고 노면 소음도 진짜 잘 잡아내서 소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스팅어는 진동이 없는 차는 아닙니다. 스포츠 세단이기 때문에 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세팅을 일부러 그렇게 한 차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링 시 진동이 없지 않으며 가속 시에도 4기통으로 인한 진동 또한 다소 느껴지는 편입니다. 프리미엄 모델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단점에 느낄 정도로 진동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ISG 작동 시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할 때 부릉거리면서 이 정도의 진동은 있습니다. 이게 한상기 기자님께서는 단점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시동을 뿌앙 나는 준비됐어 달려 뭐 이런 느낌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해당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동이 없진 않다는 거지 진동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스팅어에는 DCT가 아니고 8단 자동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DCT 특유의 꿀렁거림은 전혀 없는데요. DCT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변속이 느려서 뭔가 아쉽다 이런 느낌은 적어도 저는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차를 처음 받았을 때 초반에는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하게 되면은 저RPM, 그러니까 저단에서 꿀렁거림이 간헐적으로 발생이 됐는데 지금은 길이 들어서 그런지 꿀렁거림은 전혀 없습니다.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이 차 사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면 바로 디자인이겠죠. 스팅어 하면 완성도 높은 디자인으로 유명하죠.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테일램프와 테일라이트, 헤드램프 안쪽이 조금 변경이 됐는데 이 부분 말고는 거의 지금 모델과 비슷한 형태를 유지할 거라고 하죠. 최근에 출시하고 있는 신차 모델들과 비교를 해봐도 완성도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만큼 차가 이뻐요. 실제로 보면 진짜 이뻐요. 스팅어는 정말 실제로 봐야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면 별로 감흥이 없는데 진짜 실제로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마세라티와 비슷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스팅어가 마세라티를 따라한 건 아니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마세라티가 K7을 따라한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들여다보면 디자인이 그렇게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레터링이 비슷한 건 인정합니다. 네. 네, 영상 내내 스팅어 칭찬만 이렇게 줄줄 했는데 그렇다고 스팅어가 단점이 없는 차는 아니죠. 먼저 공조기 상태 화면 스크린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운전을 하다가 공조기의 온도가 몇 도인지 궁금했을 때 이거를 확인하려면 클라이메이트 버튼을 눌러야지 내비게이션 모니터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온도 조절이나 바람 세기 조절을 하면 내비게이션 상단에 상태 창이 뜨긴 하는데 이걸 꼭 건드려야지만 나오는 거잖아요. 굳이 건들지 않아도 나오게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원가 절감을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조금 단점으로 와닿았습니다. 잡소리, 스팅어의 유명한 잡소리 중 하나는 문짝에서 나는 뽀드득 글라스라는 소음이죠. 뭐 실리콘 테이프라든가 실리콘 스프레이를 고무에다가 뿌리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단점으로 와닿지도 않는데 단점을 넣은 이유가 프리미엄이라고 팔았으면 프리미엄처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이 차가 프리미엄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대에서 이 스팅어를 살 텐데 전혀 싼 차가 아니잖아요. 찌그덕 소리가 나가지고 스프레이를 내가 뿌려야 된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사실 이런 잡소리 문제는 이 스팅어 뿐만이 아니고 다른 차들도 같이 있는 문제라서 딱히 스팅어의 문제라고 딱 잡아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와이파이 문제로 논란이 됐었죠. 그만큼 조립 품질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인데요. 이 조립 품질 때문에 제네시스 G80이라든가 GV80도 조립 불량으로 말들이 많죠. 따라서 이 조립 부분은 상당히 신뢰가 가지 않아서 이 잡소리가 나는 것도 이 조립 때문에 생기는 불량이 아닌가. 이 부분은 현대 기아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스팅어에는 운전의 재미를 위해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LFA가 빠지고 L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L카라고 하죠. 그래서 핸들을 놓고 주행을 하면 가운데는 잘 잡는 편이에요. 약 600m 앞 8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가운데는 잘 잡는 편인데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60초가 최고 기록이고 보통 10초에서 15초? 핸들을 잡아주는 기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기다리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스팅어 2.0 플래티넘 모델의 경우 옵션을 안 붙인 상태에서는 3,797만원인데요 K5의 풀옵션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K5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스팅어를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스팅어를 풀옵션을 사더라도 지금 개소세가 할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 가격이 한 4,534만원이죠. 재고 할인까지 받으면 정말 K5 풀옵션 가격에 스팅어 2.0 풀옵션을 사실 수 있어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K5를 구매하실 분들은 잠깐만 눈을 돌려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K5를 살려다가 스팅어로 넘어온 거니까요. 아무래도 급 차이,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비교 시승을 해보시면 아마 생각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네요. 신형 페이스리프트 스팅어가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저것 추가가 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꽤나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또 신차기 때문에 분명히 하자가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차보다는 3년 동안 많은 피드백으로 인해서 개선이 된 구형 모델이 재고 할인도 받고 저렴한 가격으로 사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이 스팅어를 구매하시는 분 혹은 K5를 구매하시려는 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팅어 사지 마십시오. 저만 탈 거니까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팅어 연비는 제가 지금까지 주행하면서 복합 연비가 11km가 나왔습니다. 시내 고속 뭐 다 복합으로 해서 9,000km 달리면서 나온 복합 연비가 11km예요.